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포 조강, 분단의 강에서 평화와 번영의 강으로입니다. 김포는 서울의 서쪽에 자리하면서 강화도와 인접해 있으며 한남정맥, 한북정맥, 예성정맥의 선출기 세 개가 모이고 한강, 임진강, 사천강이 합수되는 곳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되어 강화로 흐르는 물줄기를 조강이라 부르는데 강중의 가장 어른되는 강이고 바다처럼 거대한 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포는 북녘땅과는 조강을 사이에 두고 불과 1.4km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조강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지만 통일이 되어 조강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게 되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크게 번성할 곳입니다. 산과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재물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김포와 강화도 사이를 흐르는 염화강은 조선시대 예성강을 따라 내려온 상선이 마포까지 오가던 뱃길입니다. 김포란 지명은 투군포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려 말 이 지역에 살던 형제가 우연히 금덩어리 2개를 주어 하나씩 나누어 가집니다. 뜻밖의 횡재를 한 형제는 부자가 되었다는 꿈에 부풀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동생이 자신의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형이 동생에게 그 까닭을 묻자 동생이 말하기를 저희 형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우애 좋게 살았는데 금덩이가 생기자 순간적으로 형님이 없었으면 금덩이 2개가 모두 내 것이 되었을 거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금덩이를 보자 욕심이 동하면서 형님을 시기했던 겁니다. 저의 사악한 마음이 뜻하지 않은 금덩이 때문이라 생각하니 형님과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 금덩이를 강물에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형 또한 동생 말이 옳다고 생각해 자신도 금덩이를 강물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금을 던진 포구라는 뜻에서 김포란 지명이 생긴 것이니 형제간의 아름다운 우애를 간직한 고장입니다. 김포의 선줄기 한남정맥은 문수산과 애기봉까지 이어지고 애기봉은 조강 앞에서 봉우리를 일으킨 후 북녘 땅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조강은 분단의 강이지만 머지않아 수많은 배와 차량이 왕래할 평화와 번영의 강이 될 것입니다. 애기봉에는 애틋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이 터지자 평안감사와 기녀 애기가 함께 한양으로 피난하던 중 그만 감사가 오랑캐에 잡혀 북으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애기는 홀로 조강을 건넌 뒤 이곳 봉우리에 올라 북녘 땅을 바라보며 님을 그리워하다 죽으면서 자신을 이곳 봉우리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1966년 이곳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 말을 듣고 애기의 한이 실향민의 마음과 같다고 해서 애기봉이란 이름을 짓고 휘호를 내립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미래관에서는 디지털 아트로 표현된 환상적인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VR체험관에서는 개성 가는 열차를 타고 송악산과 고려의 궁궐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야외에는 애기봉 표석, 망배단, 평화의 종이 있습니다. 망배단에서는 매년 명절 때마다 실향민들이 차례를 지내는 곳이고 평화의 종은 DMZ 내에 있던 철조망과 탄피를 녹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평화생태공원에서 애기봉 조망대까지는 흔들다리를 건너면 됩니다. 다리 가운데에서는 강화도와 조강의 조망이 멋진 곳입니다. 애기봉 조망대에 오르면 북녘 땅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이는데
손에 잡힐 듯한 거리의 그곳은 황해도 개풍군에 속합니다. 사진 속 마을은 북한의 선전마을이고 마을 뒤편으로는 개성의 송악산이 보입니다. 이곳 애기봉에서는 1971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되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밝은 빛이 북녘 땅을 비추면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선전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2013년을 마지막으로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애기봉에서 가까운 곳에는 유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1996년 여름 북한 지역에 큰 비가 내렸을 때 송아지 한 마리가 임진강을 따라 표류하다 이곳 유도에 닿게 됩니다. 당시 초소에 근무하던 해병대원이 쇠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발견했는데 몇 달간 지켜보니까 추위와 굶주림으로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죽기 직전입니다. 나중에 보니 황소는 지뢰를 밟아 다리까지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병 청령부대는 6개월 만에 황소를 구출하기로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북한군과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1997년 1월 고무보트를 타고 해병대원과 수의사가 섬에 들어가 마취총을 사용해 황소를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행히 북한군도 지켜만 보면서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극적으로 구출된 황소는 김포 농촌지도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평화의 소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한 이듬해에는 제주도의 암소와 짝을 맺었으며 7마리의 새끼를 낳고 김포 통진에 살다 2006년 자연사합니다. 7마리 새끼들에게는 평화통일의 소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어미소의 고향인 제주도 등에 분양되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얼마 전 저는 미래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로 파주 적성이 적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탄강과 합세된 임진강이 크게 굽이치는 곳이고 남과 북을 관통하는 임진강은 평화통일에 대한 상징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중심이고 남과 북의 접경에 위치하면서 물리적 화합이 용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조광지역은 산과 강이 모이는 지점이라는 특성을 살려 통일수도 배후도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광 자체는 물이 풍부하지만 저수간만의 차가 심할 뿐 아니라 강화도까지 16km 직수로 흐르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조광이 직접 보이는 강변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입지해야 강바람을 피하면서 조광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개성공단과 가까운 개풍군 홍강리와 조현리 지역을 경제특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곳은 조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하천을 끼고 넓은 평야를 형성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입니다. 그리 되면 김포 지역은 남북한에서 모이는 물류 집산지가 되어 경제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념의 갈등에 따라 냉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통일은 대박이라는 어느 대통령의 말처럼 머지않은 시기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포 애기봉에 올라 장엄하게 흐르는 조광을 바라보면서 가슴 벅찬 통일을 염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